2020년 2월 9일 돈되는 주간 전략 브리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어떤 이슈가 좀 있었고 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차트를 보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에는 5일 전으로 세팅이 돼 있고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는지. 자, 신풍제약 우선주가 지난주만 113% 상승을 한 걸 좀 볼 수가 있었고, 뭐 덕성 우선주, 네이블, 태양금속 우선주, UST, 대한항공 우선주,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우선주, 알테오젠, 태양금속 자비스, 네이처셀, 제노레이, 노르페인트 우선주, 신풍제약. 지금 좀 보면은 우선주들이 눈에 많이 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좀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우선주가 많다라는 것은 시장이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결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기감을 가지셔야 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보시면은 대한항공 우선주야 뭐 이제 한진칼이라던가 한진칼 우선주라던가 함께 아마 상승을 했을 것으로 좀 보이는 것이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테슬라가 초급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밀리고 있긴 한데, 관련해서 이제 뭐 전기차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이 올랐을 거라고 좀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라정찬 회장이 구속됐다가 이제 무죄 좀 공판이 선거 결과가 나왔죠.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슈로 해서 좀 반등이 급하게 나와 있는 모습인 걸 좀 볼 수가 있었고, 반대로 급락했던 종목을 보면은 남영 비비안, 선택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매매 중이죠. 들어가지 마시고 절대. SJK, 또 뭐 화신테크, KM, 모나리자, 하루, 한송네오텍, 웰크론, KM제약, 에코마케팅, 메디앙스, 깨끗한 나라, 진원생명과학, HRS.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대다수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잘 보시면은 다 제자리로 회귀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급등을 했다가 밀렸다가 여기서 다시 출렁이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마스크 같은 경우 뭐 좀 KM이라던가 마스크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웰크론, 뭐 KM 제약,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황사도 뒤어서 올 거기 때문에 이제 더블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밀리지 않고 모아가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과 그리고 매집 구간을 좀 설정을 하셔서 조금씩 빠질 때마다 조금 사 두시는 것도 저는 뭐 중단기 전략으로 좀 나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종목들, 이런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빠지게 돼요. 반대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날은 시장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용 반작용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를 좀 볼게요. 지난주를 선물로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캔들을 보면 되겠죠. 자, 1개, 2개, 3개, 4개, 5개. 자, 이만큼이 이제 지난주인데, 자, 어떻게 되나요? 자, 하루, 이틀, 3일, 4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만 밀린 걸 좀 볼 수가 있죠. 보시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엘리어트 파동론을 좀 대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보시면은 이때와 이때겠죠. 이때가 이제 쌍바닥을 찍고 작년 8월
9월간의 쌍바닥을 찍고 이때부터 우리 시장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보시면은 채널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 채널을 만들어 놨고 이 채널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오버슈팅이 되겠죠. 오버슈팅이 될 것이고.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래서 상승파가 시작을 합니다. 1, 2, 3, 자, 4, 그다음에 5, 그다음에 이제 하락 파동이 나오겠죠. 하락으로 A, 그다음에 대반등 B, 그다음에 C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이론적인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약 285 포인트 선이 C 파동의 목적 타겟팅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을 빼고 치더라도 이제 4등분선을 보통 저희가 이제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걸 보시면은 자, 4등분으로 이 고가 대비 어디까지 빠지는지 280.5를 찍고 이번 주 월요일이 최저점이었어요. 그때 찍고서부터 이번 주가 아니라 저번 주에 올리고 나왔는데 올리면서 올라왔는데 이걸 어디까지 올리느냐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매매를 했었는데 1분 2를 지나고 2분 2를 지나고 3분 2까지 치고 밀렸습니다. 대반등이 굉장히 셌다라는 이야기죠. 예. 하지만 이게 이제 다시 이제 C 파동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일단은 만약에 4분위 분위수를 보게 되면은 요 구간이 가장 확률이 높죠. 이렇게가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287.5를 일단 놓고 여기까지 빠지는지를 좀 보겠고 이번 주에 좀 더 안 좋다면은 아까 285포인트까지 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는 이 B파동, 상승파동의 B파동의 시작점이었던 280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 이거는 뭐 이게 발생하려면은 결국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다시금 시장에 뭔가 큰 여파를 주는 그런 이슈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지금 뭐 중국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진짜 그런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그런 악의적인 세력은 아니지만 뭔가 찌라시를 만들거나 이런 쪽에서는 저 통계는 뭔가 계산되어져 있는 통계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느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어느 정도 사망자가 나오는 수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일부러 그 가공된 숫자를 중국 정부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찌라시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진짜로 중국 정부가 정말로 솔직하게 그런 지표들, 통계들을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그 부분이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 위클리 옵션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파생 상품 중에 위클리 옵션에서 이제 역사적인 상승률이 좀 발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말경부터 이제 파생 시장에 도입이 된 그런 상품이죠.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만기가 있고 옵션 같은 경우는 매달 만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클리 옵션은 매주 만기가 있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가치라는 시간 가치의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그만큼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강원도를 갈 일이 있었죠. 그래서 차 안에서 모바일로 좀 보다가 캡처를 떴었는데 만기일이기 때문에 잔존 일수가 1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어요. 2시 33분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행사가 300짜리 콜 상품이 있었는데 13,800%를 찍는 걸 봤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그날 최고 고가는 14,200%를 찍었어요. 엄청난 수익률인 거죠. 단 하루 만에 14,000%, 14,200%까지를 찍었다는 거니까 뭐 100만 원을 여기에 투자를 했다고 손 치면 100만 원이 1억 4,200만 원이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수익률이 발생한 날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목요일이에요. 이 하루 만에 그런 엄청난 상승률이 나타났다는 건데, 그 전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상승률이 다른 상품이 약 4,500%의 수익률이 발생을 합니다. 4,500% 수익률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걸 더 가지고 갈까요? 청산합니다. 왜냐면은 이 옵션,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이날 상승하더라도 그 다음날 이만큼 다시 뺄 수가 있고요. 절반만 빼더라도 거의 이날 상승한 거를 그대로 만약에 들고 넘어갔다면은 한 60, 70%가 까이게 돼요. 결국은 40% 정도가 남게 된다는 거죠. 전체에. 그렇기 때문에 오버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3일 동안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4,500%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수익도 실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 청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누구나 다 당일 청산을 하게 될 텐데, 그걸 다 무시하고 더 가지고 갔다면은 이 하루 만에 14,000%가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변동성이 그만큼 지금 시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급하게 캡처를 하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핸드폰 그대로 캡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MSCI 2020년 2월 분기 리뷰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1월 31일자로 나왔던 리포트가 있었는데 그걸 조금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시간으로 2월 13일, 그곳 시간으로는 2월 12일입니다. 2월 13일 새벽에 MSCI 2월 분기 리뷰가 발표될 예정이다. 당사의 삼성증권에서 그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자체 모델로 전망을 했었을 때 이번 리뷰에서 MSCI 코리아 내에 종목 편출입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LGU 플러스의 이 지수유동 비율 FIF라고 하는데 이게 크게 늘어나서 이 해당 종목은 비중 확대 및 긍정적인 수급 영향이 예상이 된다라고 리포트를 내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일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이 HDC 현대산업개발은 로보퍼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편입 종목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 편출이 되게 되면은 편입을 해서 숫자를 맞추게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것도 없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LGU 플러스의 MSCI 코리아 지수 내 현재 비중은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 LGU 플러스가 이제 약 0.17%다. 근데 반기 리뷰 이후에는 이게 0.35%로 바뀌어서 약 0.17%, 더블로 더 가겠다는 거죠. 더블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돈이 이 MSCI를 추종하는 외국인 자금 혹은 국내 자금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해당 종목의 실질적인 수급 영향 규모를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 한 달간 약 950억 원 정도의 외국인 순매수가 예상이 된다라고 리포트를 내었습니다. 자, 이 MSCI
코리아 스탠다드 지수의 종목 편출입 요약 기준이라는 게 그 리포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MSCI 정기 변경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총 4회를 합니다. 이렇게 2월, 5월, 8월, 11월. 그래서 아까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2월과 8월이 이제 분기 리뷰가 되겠고요. 5월과 11월이 반기 리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반기 리뷰에 종목 편출입 현상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6월에 리뷰가 한 번 더 있어요. 리뷰라고 하기보다는 이 MSCI 같은 경우는 마켓을 일단 4개로 좀 나눠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선진 마켓, 그래서 DM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EM이라고 해서 이머징 마켓,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머징 마켓입니다. 그래서 EM, 그리고 이제 뭐 프론티어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FM이라는 게 있고, 또 스탠다드 언론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이 당연히 이제 제일 경제 영향력이 큰 곳일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라가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게 이제 6월에 결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타이밍이 하나가 더 있고요. 자, 요 장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MSCI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받아 보실 수 있는 장표인데, 이것도 이제 1월 31일 날 나왔던 장표이고요. 이 이머징 국가, 우리나라가 소속되어 있는 이머징 국가들, 그 이머징 마켓에서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도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머징 마켓에는 지금 1402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탑 10을 보면은 1위가 알리바바, 그리고 2위가 텐센트, 3위가 TSMC가 있네요. 이제 대만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죠. 그리고 4위가 삼성전자 한국의, 뭐 5위가 뭐 중국의 공산은행이죠. 그리고 뭐 6위가 이제 네스퍼스, 남아공의 네스퍼스죠. 이제 남아공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약간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뭐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사는 나라이고, 이 네스퍼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사실 잘했죠. 예, 그래서 뭐 아프리카의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데, 이 네스퍼스의 대표를 지금 아니지만, 이 네스퍼스 같은 경우가 이제 텐센트를 예전에 샀었어요. 예, 지분을 엄청나게 쌀 때 구입을 해서 그 덕을 굉장히 좀 많이 본 곳 중에 한 곳이고, 그리고 뭐 중국의 뭐 핑안보험이 있고, 뭐 인도의 뭐 릴라이언스 공업이라던가, 뭐 하우싱데브 파이낸셜이라던가, 또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 이런 것들이 지금 이 MSCI의 이머징 마켓에서 추종이 되는 자금에 이 비중대로 실질적으로 기계적으로 돈이 꽂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이머징 마켓, MSCI 이머징 마켓에 추종을 하는 금액을 보시면, 뭐 헤지펀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모펀드, 혹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액티브 펀드 말고 뭐라고 하죠? 예. 아무튼 뭐 그런 펀드들이 추종하는 펀드들의 자금을 우리가 다 합쳐 보면은 얼추 하나로 약 1,500조 정도 가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금액이 따라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 알고 계시면 되고, 재미있는 것과 우려가 좀 섞여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컨트리웨이트이 있는데 중국이 34.22%입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한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이었는데, 지금 대만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엔 A주라는 게 없었는데 A주가 편입이 되었죠. A주가 점점 편입이 되면서 중국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파이 크기대로 돈이 꽂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가 11.63%인데 이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외국인이 엑시트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있던 혹은 이제 선진국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DM 시장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걸 좀 노려봐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좀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을 붙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제도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조금 그래서 시간은 걸릴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이머징 마켓에 못 들어온 곳이 이제 프론티어 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프론티어 마켓에서 내년에 어디죠? 그 쿠웨이트가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이제 승급이 되어 있고 사실 저는 이제 베트남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트남이 아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시장에서는 베트남이 현재 비중이 아마 제일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뭐 베트남이 열심히 하면은 2022년 경에 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외 펀드를 가입을 하실 거면은 좀 베트남에 투자를 해라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표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 그러니까 한국, 아까 그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이 어떤 색인가요? 요 색이죠. 이제 요 11.63%의 돈이 꽂히는데, 그러니까 1,500조에서 11.63%가 꽂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자금을 가지고 또 어느 기업에 들어가는지를 나뉘는 코리아 인덱스를 좀 보시면 돼요. 코리아 스탠다드 인덱스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꽂힙니다. 110개의 종목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뭐 순서는 거의 코스피 시총 순위와 흡사합니다. 흡사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스켓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많이 부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뭐 현대차, 뭐 신한금융, 뭐 KB금융, 포스코, 셀트리온, 뭐 LG화학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상위 10개의 종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네요. MSCI에서는 뭐 상위 10개만 합치더라도 60%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스몰캡, 뭐 라지캡 뭐 여러 가지로 좀 나뉘어져 있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스탠다드 지수를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외국인 자금도 그쪽에 쏠리기 때문에 그쪽 자금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월 13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 아마 한글로 기사들이 나오는 건 아침에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혹은 아니면은 이제 MSCI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이 밑에 링크 걸어놨거든요. 들어가서 보시면 만약에 이날 지금 이 증권사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편출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예상 외에 편입되는 종목이 있거나 편출되는 종목이 있다면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대응을 하세요. 특히 이제 편입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당일 오후에 뭐 윗꼬리를 달 수 있지만 장 초반부터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기 때문에 당연히 큰 수익률은 못 내고요. 뭐 그래도 뭐 짧게 뭐 적게라도 좀 먹을 자리가 나온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자리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2월 13일 장 전에 요 공시를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좀 트레이딩을 해볼 수가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편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아까
편입은 아니지만 LG U 플러스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곡간이라고 표현을 제가 가끔 드리는데, 곡간이 더 늘어났어요. 곡간 크기가. 그러면은 곡간을 채워야 되는 거죠. 약 2배가 찬다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미 이 작업, 이걸 발표하기 전 약 한 달 전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진행이 돼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 플러스, LG U 플러스인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차트는 갇혀 있죠.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도 않았고 뭐 크게 하락도 하지도 않은 그런 어딘가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미 지금 한 1월 20일부터 지금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편입이 될 만한 종목들도 이런 형태가 미리 선반영되어서 시장에서 종목 그 수급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도 무거운 종목이지만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더, 만약에 이런 박스권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전의 고점을 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OC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OCI라는 종목이 좀 약간 편입 냄새가 나요. 편입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하락을 해 있어요. 지금 얼추 고가 대비 지금 70여 %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대형주, 중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들이 많습니다. 실적 발표가 많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들어가세요. 실적을 2월 11일에 OCI는 발표를 합니다. 실적 좋지 않을 거예요. 실적 좋지 않을 건데, 만약에 그때 실적 발표를 해서 눌린다, 그럼 그때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타이밍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이 OCI라는 종목 냄새가 나요. 개인적으로 좀 편입 가능성이 높게 저는 좀 생각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중대형주, 그리고 좀 끈덕지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OCI라는 태양광 종목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강원도를 목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돌아왔는데, 금요일 날 뉴스를 보니까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결국은 종로에 이제 출마를 하더라고요. 출마 선언을 했는데, 자, 참 재미있게 됐어요.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 1, 2위인 분들인데 총선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는 분은 대선에서 굉장한 크리티컬 데미지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은 뭐 대선에 나가기도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매치가 성사가 되었어요. 뭐 자의에 의하던 뭐 떠밀려서던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뭐 서울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죠. 한창재지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걸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뉴스가 뭐 잠잠하다가 금요일에 이제 점심 먹고 이때부터 뉴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종로에 출마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급등을 해요. 급등을 하면은 이쯤에 타면은 제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접한 뉴스를 보니까 딱 이때쯤 뉴스를 보는 거예요. 대다수가 10분 봉으로 볼게요. 제일 빠르게 3분 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라도 보면은 다행인데
꼭 항상 보는 타이밍이, 뉴스 보는 타이밍이 이때쯤이에요. 이때쯤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가격이 얼추 한 20% 정도 상승을 해요. 20% 정도 상승을 한 자리에서 꼭 보게 됩니다. 19%가 여기였는데 한 요쯤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은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 상한가 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요. 저도 하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이런 타이밍에서는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아이, 놓쳤다라고 하시고 포기하시고,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에이, 상한가를 가면 남줘. 오히려 상한가 가면 그 다음날 바디의 하단부에서 노리시는 게 낫지, 아싸리. 굳이 이런 자리에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물립니다. 물리시게 되는 거고. 자, 그럼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 밀려요. 이렇게 결국은 상한가로 못 밀어버리면, 위로 못 치면 결국은 주가는 밀립니다. 그래서 단박에 지금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밀리면은 또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가 물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전략을 채팅방에서 짜드렸는데, 총선주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총선주는 인맥주, 특히 인맥주 같은 경우는 쌀 때 그냥 사 놓으세요. 편한 자리에서. 지금 이게 환경 관련주로 거의 대장급인 종목인데, 이 밑이죠. 이 밑에 단에서는 사 두세요. 사 두시고, 다른 종목도 하나 더 볼까요? 이런 종목들 사세요. 이제는 사세요. 여기에 따라가지 말고, 이런 밑에서는 사도 됩니다. 특히 근데 대장주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9일 신동보다는 한창 재지로 밑에선 사시는 거예요. 밑에선 사시고, 또 뭐 사냐? 근데 비중을 크게 두는 게 아니라 비중을 뭐 3%나 5% 정도, 맥스 7%, 7, 8%. 그래서 이렇게 사두시고 반대쪽도 사두세요. 또 이낙연 관련주, 뭐 남선 알미늄이라던가. 근데 솔직히 남선 알미늄은 이제 모멘텀도 좀, 연결고리도 좀 끊겨 있는 상태이고, 근데 되게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어떠한 이슈인지 모르겠지만 관련 이슈 때문에 뭔가 밀린다라면은 밑에서 사시는 거예요. 밑에서 항상. 항상 이런 밑에서. 주가는 항상 쌀 때 산다. 그래야 덜 잃는 거죠. 손절을 하더라도. 비싼 데에서 사면은 당연히 손절도 결국은 기다리다 더 똑같은 금액으로 손절한다고 치면은 그만큼 손실률이 더 크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싼 때 산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안철수 관련주도 사고, 남선 알미늄, 뭐 이낙연 관련주도 사고, 그러니까 써니전자겠죠. 뭐 그런 것도 사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뭔가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 그런 인맥주라면은 쌀 때 사놓고 기다립니다. 자, 그랬다면은 어떤 전략이 유효하겠어요? 일단 이낙연 관련주가 치고 나갔으니까, 치고 나간 상태면 반대편에 있는 황교안 관련주라던가 뭐 써니전자 같은 그런 반대편에 있는 주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걸 팔아서 그 종목들을 또 사요. 그 종목들이 물을 부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들이 빠졌을 때 또 사면, 또 빠졌을 때 사면, 만약에 이때 샀다고 치면 빠졌을 때 또 물을 타면 또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그재그로 사고팔고를 하고, 사서 물린 종목에 다시 물을 타고 하는 방식으로, 좀 이제 흩뿌리기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도 사고 저 종목도 사고 여러 종목을 비중을 낮게 산다. 그래서 이게 뭐 진짜 휴지가 되면 휴지가 되게 두는 방식도 있지만, 일단은 거기서 금덩이가 되는 게 있어요.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덩이가 되는 걸 팔아서 그걸 가지고 쓰레기와 섞거나, 혹은 이제 쓰레기 되는 건 버려버리고 금덩이만 챙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4월이 되면은 마무리를 짓는
하나의 사이클, 매매 사이클을 만드시는 방법도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전략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거는 당연히 누구 눈에든 다 좋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금방 올라가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높은 가격에 사게 되는 겁니다. 높은 가격에 사지 마시고 싼 가격에 비중을 적게 해서 사놓고 기다려라 라는 그런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주말에 보니까 유승민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이제 합쳐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 말인즉슨 뭔가요? 이번 총선에는 쉬고 대선을 준비하겠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다들 아실 테니까 여러분들 잘 적응하시고, 또 김무성 씨도 뭐 정치 안 하고 이제 안 나온다고 하더니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무성 관련주도 또 사 놓으시고, 뭐 수산중공업 이런 것들 사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산중공업, 수산중공업은 많이 올랐네요. 또 이건 또 다른 분으로 엮였었죠. 그래서 한번 슈팅이 나왔던 거고, 이렇게 제자리로 가요. 그러면은 이때 팔고 기다렸다가 또 이쯤 오면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흩뿌리기 전략도 하나의 매매 전략으로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아까 다시 좀 정리를 드리면, 자, C파동 전개가 가능성이 있어요. C파동 전개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자, 원달러가 제일 중요합니다. 원달러가 다시 올랐어요. 지금 역외 시장에서 지금 1192원 3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자, 이게 1200원을 돌파를 하면 굉장히 좀 시장이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 계속 유의해서 보시고, 어느 순간 저번 주 지금 목요일까지는 이제 1160원대로 가는구나 하면서 맘 놓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금요일에 1190원대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200원대가 만약에 돌파를 하면은 시장이 지금 부러질 기미가 있다라는 거, 고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중국 뭐 위안도 달러당 지금 7위안을 다시 재돌파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고, 지금 신흥 국가들이 지금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달러 강세 시장이 다시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외국인은 매매하는 우리나라를 매수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꺼려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는 조금 관망 자세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다음 주에 그래도 좋은 그런 수익들도 내시고 또 행복한 한 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